안녕하세요, 임코치입니다. 이번 소개드릴 것은 임코치의 Tension Under Time입니다. 임코치의 Tension Under Time (TUT). 먼저 여기서 소개시키는 TUT는 본래 알려진 것이 아닌 Time Under Tension이랑 있죠. 그거랑 달라요. 이거는 저의 순전한 경험으로 토대로 만든 것임을 참조 바랍니다. 그래서 TUT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하고 싶다. TUT의 그럼 조건은 무엇이냐? TUT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단 중상급 수준이 돼야 돼요. 보디빌딩 기준으로 중상급. 그 말은 즉 근육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 TUT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무게는 1RM 50에서 60% 정도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횟수는 최대 한 12번 정도 12번 정도 가능한 정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도는 저항을 느끼려 하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쉬는 시간은 이제 TUT는 단순히 운동 속도뿐만 빠른 게 아니라 쉬는 시간도 평소보다 많이 줄여야 돼요. 딱히 정해진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평소 한 3분 정도 쉬는 스타일이다 보면은 한 1분 정도만 쉬시고, 그러니까 세트 사이당 1분 정도만 쉬시고 다음 세트로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30초만 쉬고 바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최대한 짧은 시간을 가져가야 됩니다. 짧을수록 더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쉬는 시간이. 그리고 가동 범위는 풀 가동 범위가 아닌 지속적인 텐션 유지와 속도로 인한 근육의 펌핑으로 인한 하이퍼트로피, 즉 근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서 가동 범위는 풀 가동 범위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는 이 풀 가동 범위의 천천한 저항, 즉 이센트릭이라 하죠. 이센트릭, 즉 천천한 저항을 부하하는 운동과는 전혀 다른 운동 방식이고요. 즉 컨센트릭 카테고리 안에 있는 운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량을 높이면서 점진적 과부하로 인한 근육 섬유질에 최대한 데미지를 만들게 하는 운동과도 또한 다르죠. TUT 운동 방식은 기술적으로 쓰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절이 안 좋거나 부상이 두려운 경우 TUT 운동법으로 대체해서 근성장을 몸에 큰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이뤄낼 수 있으십니다. 보이시죠? 자, 오늘 금일 다리 운동을 했더니 지금 수축을 하기 힘들어요. 다리가 좀 풀렸어요. 다리 운동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사이즈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다리 운동 안 했으면 수축을 좀 잘할 수 있는데 지금 못해요. 털려가지고. 보이시죠? 여기 사이즈가 엄청 크게 딱 붙어있죠. 이제 TUT 방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엄청 커졌습니다. 임코치의 TUT, 그냥 TUT가 아니라 제 운동장 가면 이제 가끔가다 이제 여성 멤버들이 남자 말고 여성분들한테 다리 어떻게 그렇게 굵게 잘 만들었냐, 여자들은 이제 허벅지 좀 키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성분들. 미국에서는 한국 기준은 좀 이제 마른 게 유행이잖아요. 미국은 좀 이제 두꺼운 다리를 좀 이제 키우려고 하죠, 여자들이. 문화가 다르죠, 여기는. 그런 질문도 가끔 받아요. 하여튼 그 TUT이긴 해도 점진적 과부하로 무게는 힘이 날 때마다 조금씩 높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TUT로 근성장이 일어나면 결국 무게도 조금씩 늘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50% 60%를 원RM으로 이제 진행하라고 했잖아요. TUT 텐션 언더 타임을. 그럼 이제 근성장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힘도 세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점진적 과부하가 어느 정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다만 저의 계획은 이제 TUT를 계속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원하는 레벨이 도달할 시에 그때 이제 고중량으로 스와핑할 예정이에요. 저는 원RM을 좀 더 원RM을 높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TUT를 또 진행할 수도 있고 그건 그때 돼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TUT 같은 경우는 어느 임코치의 TUT를 어느 분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가? 전 일단은 운동 경력이 아무리 적어도 5년 이상은 돼야 된다 보고요. 아무리 적어도. 그리고 특정 근육의 정체기가 왔을 때 그때 TUT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두 근육이 아무리 알려진 방법을 써도 커지지 않거나 또는 커지긴 했는데 모양이 좀 잘 안 나온다던가 그런 경우 TUT를 한번 써보는 걸 강추드립니다. 그럼 TUT를 아예 안 써본 사람들은 근육이 그래서 TUT를 아예 안 써본 사람들이 TUT를 썼을 때 근육이 완전히 타들어가면서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펌핑을 겪으실 수 있어요. 당연히 근성장도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느낌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점진적 과부하만 수년간 해오신 분들, 뭐 하물며 10년, 20년, 수년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뭐 풀가동 범위만 고집하는 분들, 막 끝까지 내렸다가 끝까지 올렸다가 뭐 스쿼트도 뭐 끝까지 내리고 뭐 끝까지 오르고, 풀가동 범위만 고집하신 분들, 느리게 천천히 저항만 느끼는 자극충들, 이런 분들이 TUT를 하면 엄청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바디빌딩 관점에서, 그러니까 근성장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파워리프팅도 그 풀가동이잖아요. 풀가동 범위. 그러니까 파워리프팅 하시던 분들도 TUT를 하면은 당연히 사이즈적인 면도 확 도움이 되겠죠. 여튼 또한 TUT가 특히 잘 먹히는 분들 중 대부분 프레임이 좀 작거나 이렇게 좁은 경우가 있는데 뼈가 이렇게 좀 작거나 좁은 경우 보통 자신의 몸 구조를 잘 모르고 무조건적인 풀가동 범위를 고집하다 보니까 그래서 TUT의 부분적 가동 범위를 썼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심지어 막 그 운동장 하면 뭐 플라이 덤벨이건 기구를 쓸 때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끝까지 가서 막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플라이건 뭐 어떤 운동이건 간에 그런 분들이 이제 TUT를 하면서 범위를 가동을 줄일 거 아니에요. 그때 보통 이제 이렇게 부분적 범위를 쓰면 되게 막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저 사람 풀가동 범위 안 쓰네. 뭐 스쿼트 끝까지 안 내려가네. 막 그래서 그런 시각이 두려워가지고 여러분들 막 끝까지 가고 그러잖아요. 남 눈치 보느라고. 근데 이 풀가동을 오히려 안 썼더니 펌핑이 장난이 아니더라. 그리고 빠르게 TUT는 제가 말했죠. 텐션 언더 타임 빨리 해야 된다고 빨리 했더니 막 펌핑이 어? 막 오고 그날 오히려 근육이 더 잘 먹힌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이즈가 이렇게 막 넓고 막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분들에 비해서 여러분이 좁으면은 그만큼 가동비를 사실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이제 남 눈치를 보느라고 그동안 그걸 안 했던 거야. 그래서 효과가 팍팍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여튼 해부학적 식으로 봤을 때 이건 사이코플라즈믹 하이퍼트로피죠. DUT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이코플라즈믹 하이퍼트로피 카테고리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DUT가 컨센트릭이니까 무겁게 하는 게 아니니까 50에서 60% 원RM이라고 했죠 아까. 이게 사이코플라즘 이게 뭔 말이야? 이건 상단 영상 참조하시고요.
상당 영상 참조하시고. 자, 그럼 TUT에서 참조할 점, 뭐 주의할 점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먼저 속도가 빠르다 해서 치팅은 자제하세요. 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이 보디빌더는 자니 잭슨인데 이 사람은 이제 케미컬 선수이기 때문에 좀 치팅을 좀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약을 쓰니까 그냥 영상의 재미를 위해서 그냥 집어넣고요. 왜냐면 또 조니 잭슨이 또 TUT를 물론 이 사람이 왜냐면 TUT란 단어가 아예 없어요. 텐션 언더 타임인 원래 타임 언더 텐션만 있지. 이거 제가 지어낸 단어인데, 네 어쨌든 이 조니 잭슨 이 사람은 그 원리를 이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항상 빠르게 했다고 이 사람이. 저는 뭐 옛날에 이 방식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정리하는 건 처음이고 여튼 조니 잭슨도 그걸 알고 있었다. 그 다음에 먼저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지쳐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무게라 할지라도 5회 정도 넘어갈 시 금방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보통 이제 유산소를 게을리하는 분한테 일어나거든요. 하루에 뭐 아예 걷질 않던가 사무직 하시는 분들 특히. 그래서 이 TUT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유산소적인 레벨이 있으면 최고죠. 물론 유산소를 굳이 안 해도 근성장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5회 정도 넘길 시에 막 지치는 그런 현상을 줄일 수는 있겠죠. 근성장을 위해서 근육이 커지니까 나중에 쉬워지겠죠 하다 보면은. 그래도 이건 좀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렇게 막 유산소 없이 그냥 무조건 웨이트만 하는 거는. 그래서 평상시에 유산소를 좀 강화시키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래서 하루 아무리 적어도 2,000보 정도를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2,000보도 뭐 바쁘신 분들은 2,000보도 안 되겠다면 1,000보라도 그러면 뭐 걷는 걸 추천하고, 뭐 걷지 않거나 뛰어도 상관없고요. 이게 또 제가 뭐 다른 영상이지만은 그 파워리프팅의 그 사이클의 마지막 주에 제가 항상 유산소를 하라고 했던 것도 이거 비슷한 이유입니다. 결국 그 고중량인 파워리프팅도 이 유산소로 인한 심폐의 그런 기능을 강화시켜서 나중에 웨이트를 더 늘릴 수 있는 그게 또 이제 있거든요. 모든 것이 다 연관돼 있어요. 유산소는. 자, 어쨌든 근데 TUT는 특히 유산소 더 필요합니다. TUT는 이게 빠르게 하기 때문에 중간에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UT를 하려면 여러분 유산소 레벨을 좀 업시켜 놔야 돼요, 미리. 그 마지막으로 그 TUT로만 그럼 운동을 계속 지속하면 내 근성장도 그럼 계속 지속이 되겠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TUT로만 계속 운동을 하면 뭐 이제 근성장이 나오는 거 보고 막 좋네 하면서 계속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스레숄드를 맞이하게 되죠. 정체기. 결국에는 고중량으로 근섬유질에 데미지를 입혀야 되는 과정이 추가 근성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TUT 사이클에서 고중량 점진적 과부하 사이클로 넘어와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좀 깊은 철학은 여기 상단 영상 보시고, 이 보디빌딩으로 인한 정체기를 극복하는 방법, 영상 제가 옛날에 만들었죠. 이거 보시면은 답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TUT에 대한 거는 그 전체적인 그런 근육의 정체기를 극복하는 것보다는 좀 이제 좀 테크니컬하게 이제 접근한 거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는 거는 좀 이제 완벽한 정체기를 받았을 때 그냥 요거 이제 좀 이거는 완벽한 정체기를 극복한다 보기는 이제 테크니컬하게 극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조하시더라도 그 영상 그냥 참조만 하라 이거죠. TUT는 테크닉적으로만 접근하는 거다 이렇게 아시고. 그럼 이제 그 TUT를 쓰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뭐
부분적으로 운동하라 뭐 알겠는데 그럼 좀 시범을 좀 보여달라 또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일단 딱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TUT는 제가 말했죠. 컨센트릭의 카테고리에 있는 거다. 그럼 당연히 등 운동할 때 예를 들어서 등을 저항을 느껴서 천천히 이렇게 버티는 거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그건 이센트릭이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두를 보여드리자면은 이두 운동을 제가 안 한지 좀 오래돼가지고 좀 약간 부끄러운데 왜냐면 제가 옛날부터 팔이 장점이어서 이두를 좀 안 했거든요. 여튼 그 이두를 할 때 여러분 막 이렇게까지 갔다가 이렇게까지 올리고 뭐 스퀴징을 하든 뭐 이렇게 해머를 하든 뭘 턴을 하든 간에 거의 풀가동을 쓰잖아요. 풀가동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알려드린 그 TUT 기술을 쓰려면은 한 요 정도까지만 돼요. 요 정도까지만. 그래서 긴장이 유지된 단계에서 최대한 그 수축을 한데 막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했을 때 한 요 정도? 이 정도면 딱 수축이 웬만하면 거의 다 끝나죠. 이 정도 왔을 때. 굳이 막 억지로 안 짜줘도. 그래서 여기서 요 정도까지만 하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데 스피드 빠르게.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하고 할 때 이제 그 허리를 막 세우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다 보면은 이게 그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이게 또 이두가 텐션이 풀려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다가 상체가 좀 앞으로 기울어져도 돼요. 최대한 이 바벨이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TUT를 한다고 치팅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치팅하면 치팅이 아니라 하다가 이제 좀 정자세로 이제 있기 힘들다 그러면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어도 돼요. 몸이 또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똑바로 서지 말고 한 발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서 그럼 몸이 좀 덜 흔들릴 거 아니야. 한 발 내밀면 처음부터 내밀지 말고 처음에 그냥 양발로 이렇게 서 있다가 한 발 내밀고 좀 이렇게 고정이 될 거 아니야 땅에. 그래서 하다가 막 5-6번 하면 이제 좀 이제 그 막 몸이 흔들릴 거야. 그럼 이제 다리 한 발 내놓고 그 상체도 이렇게 계속 세우기 좀 힘들다고. 그럼 상체 세우는 거에 힘이 빠져서 이두를 그만큼 덜 한다고. 그럼 상체 좀 기울이는 거야 앞으로 살짝. 너무 막 오버해서 막 기울이지 말고 그냥 살짝 기울이면서 계속 그 바벨이건 덤벨이건 수직으로 내려가게. 저는 이지바를 추천드리고 이지바를 했을 때 팔목에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지바를 쓰시고 몸을 살짝 기울여서 빠르게 진행한다고. 12번, 15번까지 사실 해도 돼요. 꼭 12번 안 해도 돼. 15번은 괜찮아. 하고 딱 한다고. 그럼 이 펌핑이 제가 지금 무게가 없이 그냥 이거 보여줬는데도 보이시죠? 금방 펌핑이 됐어요. 그냥 이거 빨리 움직였는데도. 자, 그럼 다리 운동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리 운동. 저는 뭐 프론트 스쿼트 하는데 그냥 뭐 스쿼트 괜찮아요. 뭐 어느 걸 하던 간에. 그래서 이 정도 와서 지금 풀 스쿼트 할 필요 없어. 그럼 텐션이 풀리죠. 요까지 한 요 정도까지. 그래서 오를 때는 다 락아웃 하는 게 아니라 요 정도까지. 그럼 이 코아드가 이 허벅지가 요 각도로 움직일 때 계속 텐션이 있다고. 요게 텐션이 안 풀린다고. 여기서 락아웃 하는 순간 풀려요.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는 순간 풀리고 등근으로 와요. 근데 요 각도가 저 각도로 멈추지 않고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유산소 좀 힘든 거 보이시죠? 제가 다른 운동도 했고 그런데 이래서 이게 DUT가 쉽지 않은 거야. 이게 무게가 가볍게 하더라도. 근데 이게 펌핑이랑 이 타고 들어간 느낌이 진짜 장난이 아니다 이거예요. 느낌도 좋을 뿐더러 진짜 커요. 금방 커 근육이. 그러니까 TUT를 아예 안 하신 분들 많겠지. TUT라는 텐션 운동 타임이라는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만든 건데. 여러분 정책이 오신 분들이 이걸로 금방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 분할적인 가동 범위를 제가 쓰라고 했잖아요. 분할적인. 그럼 부분적인 가동 범위. 그럼 부분적인 그 범위를 좀 바꾸면 어떠냐?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자,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다 내려가지 말라 했죠? 그냥 거의 내려가요. 둥근이잖아. 그럼 여기까지. 그러면은 더 깊게 내려가고 덜 올라오기 때문에 둥근이랑
허벅지 둘 다 매기는 거죠. 둥근이 좀 더 매겨요. 여기 막이 더 내려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있는 건데 다만 그러니까 이 TUT를 어느 가동 범위로 어느 레인지까지 할 거냐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 택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운동마다 좀 틀려요. 운동마다 좀 틀려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둥근을 하면 굳이 이렇게 TUT를 안 해도 저는 더 잘 먹히게 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고중량을 쳐서 그 저반복을 해도 저는 그 둥근을 저는 잘 먹이게 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굳이 거기서 이제 그 TUT를 안 해도 된다고. 그리고 제 쇼츠 영상에 그 둥근 키우는 그 맨몸 운동 있죠. 그걸로 해도 이제 스쿼트 하고 나서 그걸로 해도 채워도 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TUT죠. 빠르게 진행하잖아요. 제가 빨리 하라 했잖아. 그것도 TUT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걸 찾아내야 돼요. 정확히 어떤 가동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 레인지, 그 높이라던가, 뭐 심지어 이두를 할 때 여러분들 뭐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그것만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게 뭐냐면은 원래 555라고 이 이두를 운동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이게 반씩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원래 이 그 운동이 있어요. 원래 가동 범위 풀, 그다음 반, 그다음에 하나씩 반, 555인데 그것도 이제 그 일종의 부분적 가동 범위 이용한 운동의 예를 든 거죠. 그 운동이.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TUT 운동이라고 해서 딱 여기서 여기까지만 뭐 들어라 그 레인지만 그 정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찾아내시고 굳이 숫자를 드리자면 저는 그 풀 가동 범위의 한 60에서 70% 정도만 또 그 어느 몸 부위에 따라 또 다른데 한 60%그 정도만 움직이면 된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굳이 그 TUT를 안 써도 잘 먹히는 운동이면은 쓰지 마라. 아까 말했죠. 둥근 저 같은 경우는 굳이 거기까지 안 내려간다고 TUT로 그냥 일반 스쿼트 하는 방식으로 그냥 하지. 굳이 그렇게 TUT를 쓰진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찾아내라. 풀업도 저는 뭐 굳이 TUT 안 써도 등이 잘 먹히기 때문에 굳이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정체기가 왔다. 아니면은 좀 오늘은 좀 다르게 한번 시도를 해볼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잘 먹힌다. 앞으로 쭉 쓰셔야죠. 쓰시고 그 TUT 자체로 점진적 가버를 계속 시키다가 이제 저같이 플랜을 세워가지고 다시 고중량 스타일로 바꾸던가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불가능 범위 쓰면서 이해되셨죠? 네, 오늘 엄청난 팁을 하나 또 드렸습니다. 제 원래 이 이름은 파워리프터지 원래는 저 보디빌더였어요. 원래 20살 때부터.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 그 질문 있으면 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 이렇게 할 얘기도 참 많은데 아무도 댓글 안 남기면은 그 제 머릿속에 있는 걸 빼고 싶으면 당연히 물어보세요. 물어봐야죠. 궁금한 게 분명히 많을 텐데 좋은 정보가 많이 있다고요, 이 안에. 네, 여기까지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인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